오늘은 삼국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진짜 답도 없던 한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조조가 어떠한 마인드로 살았는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고요. 한나라의 황제였던 영제 등장하고요. 조조가 당연히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사마직이라는 사람과 최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되게 등장인물이 텅텅 비었죠. 지난 편에 이어서 조조가 낙양 북부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석의 숙부, 실세의 숙부를 죽였죠. 그 뒤에 이제 건세가와 환관 집단이 조조를 가만히 내둘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조조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면은 조조의 행동이 공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지지 세력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는데 조조의 행동을 지지했던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순과 조등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어쨌든 지지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 승진 같은 좌천을 당합니다. 돈구의 현령으로 발령이 되는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황제의 측근들과 총신들이 모두 그 조조를 미워했지만 위해를 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칭찬하고 추천하여 결국은 승진시켜 돈구령으로 삼았다. 이 시대에는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죽이려면 죽이던지 아니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더 좋은 자리를 주든지. 좀만 뒤에 가면은 동탁도 원소를 죽이려다가 원소에게 오히려 태수 자리를 주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 시대에는 적을 좀 더 가까이 둔다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조는 죽지 않았어요. 조조는 이제 돈구령으로 됐다가 면직도 한번 당했다가 발령된 곳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해단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은 항상 조정에 알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지만 조정에서는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짜증나잖아요. 되게 조조가 이렇게 파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해먹으시던 분들이 이제 짜증나니까 조정의 말을 하는데 조정에서는 조조의 할아버지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계속 그래서 점점 권한은 없지만 직무만 있는 이런 관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손발을 자르면서 그런 위치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조는 두어 번 사직도 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사회에 등장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사자성어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활령지시 혹은 활령지말. 환제와 영제 시대의 이 시기를 최악의 암흑기 혼란기라 해가지고 혼란기의 어떤 대명사라고 불리나봐요. 이런 게 모자란 군주와 그 밑에 간사한 신하 그들이 모여서 이루는 부패한 정치가 그냥 사회를 지하실 구렁텅이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자 점점 그게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공개적으로 관직을 입찰하는데 공식이 있었다고 해요. 한석 녹봉이 1만 전이다. 게임 아이템 거래처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게 기본 공식이고 400석의 관직은 400만 전을 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2000석은 2000만 전을 내면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은 관직, 심지어는 30의 지위까지도 돈만 주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1000석이 추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냥 관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황제가 보증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런 사회의 폐단을 나타내는 그런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마직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마직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조정에서 임명해 줄 테니까 돈 입금해라. 근데 이 사마직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나 봐요. 집안 사정을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300만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봐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깎아줘도 못 낼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았거나 자기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그걸 펼치기 위해 관직 생활을 하는 건데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게 자신의 신념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죠. 사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조정에서 사퇴를 안 받아줍니다. 안돼 사퇴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퇴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나 봐요. 결국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임되는 임지로 가는 도중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이 유서의 내용은 사회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였던 거겠죠. 이 유서가 공개되고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는 전편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바로 조조의 아버지 조승도 1억 전에 삼공의 반열 태위에 오르게 됩니다. 1억 전 주고 얼마 후에 면직을 당했다고 해요. 또 다른 스토리로는 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기주의 명사였고 학자 집안 출신이었고 본래는 청렴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군수의 자리에 오를 때도 자신의 노력으로 됐다고 합니다. 국영이라는 자리까지 갔다고 해요.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들 돈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자리까지 돈만 주고 왔을 수도 있고 자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직급을 그냥 돈 주고 한 번에 왔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 요즘 유행하는 단어 포모랑 좀 비슷하죠? 나만 두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현타가 크게 와가지고 좌절을 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황제의 보모였던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반값에 해줄 테니까 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반값에 돈을 주고 결국은 사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 자리도 3공의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웃긴 게 이걸 영재가 이제 팔고 나서 보니까 반값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대신들한테 이번 장사는 미찌른 장사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번에 너무 싸게 팔았어, 너무 싸게 팔았어. 이러니까 황제 보모인 영부인이 자기 덕분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서로 막 투닥거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이 최열이라는 사람의 평판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주고 사도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아무튼 좀 거들먹거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 아비에 대한 평판이 어떠니 물어보니까 아들이 되게 심하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돈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곁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과는 아들의 반응이 달라서 몽둥이로 때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한 사람이 이렇게 올곧게 자기가 신념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주변이 다 이렇게 부패해버리면은 혼자만 그렇게 살아남을 수는 없다. 혼자만 그렇게 뻣뻣하게 꿋꿋하게 있을 수는 없다. 사회의 변화에 물들게 된다. 이런 거를 보여준 한 예인 것 같아요. 한나라는 광무제 이후에 활력을 되찾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그냥 우하향 그래프처럼 내리꽂는 거예요. 매척들과宦관들이 나라를 휘어잡고 흔들어대고 간신배들만 많아지고 탐관오리도 많아지고 부패에 반대하고 청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 나왔겠죠?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당시 조조도 자신의 어떤 비전을 갖고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질서를 바로잡고 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관직을 계속 바꾸는 동안에도 계속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탐관오리들 파면시키고 불법들 다 처단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조조라는 이름만 빼면은 그냥 어떤 하나의 옛날 이야기의 정의로운 주인공 같잖아요. 딱 조조의 젊은 시절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자신이 다스리는 곳은 태평해지고 있지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혹은 거기에 영향을 끼치던 이런 탐관오리들은 어떻겠어요? 조조를 이제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끈있는 조정에 계속 이렇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조 쟤 좀 딴 데로 치워달라고 계속 끊임없는 밀고장이 오고 계속 전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조조의 뭐 뒷배경만 없었어도 진즉에 죽었겠죠. 근데 이것도 조승의 커버로 죽진 않고 계속 그냥 전근 명령만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조도 계속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가 절대 바뀌지 않는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사회를 보고서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나라 개노답이다. 답이 없구나. 이대로 가면은 천하는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다. 나라를 생각하는 충직한 신하? 이 사회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조는 결심을 합니다. 그냥 손절을 한 거죠. 자신의 나라에. 새로운 개혁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지도 않고 이제 자신이 태수로 임명되는 것도 그냥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고향에 가가지고 한량이 됩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는 거죠. 아니면 시기를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조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세상에 튀어나왔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스토리가 이미 딱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재가 죽고 뭐 두 아들이 있는데 조정에서는 하진을 대빵으로 하는 집단과 환관 집단의 치열한 갈등 그리고 원소가 동탁을 불러오죠. 동탁은 이제 더 난리 피면서 이제 유변을 폐위시키고 유협을 지가 골라가지고 황제에 앉히고 더 이상 이제 바닥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국지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환관적 일어나고 반동탁 연합, 군웅할고 시작되고 삼국지가 펼쳐지는 거죠. 이 조조는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개념의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웅, 효용, 간웅. 우리가 아는 단어는 그냥 이 영웅이잖아요. 히어로. 근데 이 영웅이란 단어에도 뭔가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 봐요.
어쨌든 조조는 이 세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군웅할거 시대에 조조는 어떤 선택을 할지 다음 컨텐츠부터 이제 이 부분을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료를 만들면서 이중택 교수의 강의와 책을 들으면서 느낀 점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삼국지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그 스타크래프트 시작하는 그 느낌으로 딱 했거든요. 뭐 10개 정도의 집단이 경쟁을 해가지고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마지막에 오르는 그 팀이 이기는 그런 느낌. 또 토너먼트 같은 거죠. 뭐 64강, 32강, 8강, 4강, 결승, 우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원소와 조조가 붙었다가 뭐 여기는 3시는 손건이고 6시는 유표 있고 여기는 뭐 유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마등이고 그렇게 헌터맵처럼 그냥 딱 어느 순간 시작돼가지고 자기 군사 키워가지고 붙었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역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긴 과거가 있고 그 과거에서 다음 결과가 파생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다음 결과가 파생이 되고 역사가 이어진다는 느낌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런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역사가 한 흐름 속에서 어떤 필연적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중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국지는 단판 승부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냥 긴 역사 흐름 중에 찰나였다 삼국지는. 근데 다 앞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가지고 삼국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조조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よいぞよいぞよいぞよいぞ